터졌죠. 새로 맞췄죠. 그래서 찌를 바꿨습니다. 아예 바꾸는 김에 야간할 찌로 바꿨습니다. J 시리즈 찌. 요즘 전천으로 쓸 수 있는 찌가 어느 것인가에 대한 임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 시리즈 3.6g 찌입니다. 엔젤 L2 시리즈가 55cm짜리가 동일합니다. 벌써 받아치고 난리네요. 물고 있네요. 아이고, 물고 있어. 그림 찍는 걸 제가 깜빡 잊고 안 찍었어요. 이렇게 6cm 목줄하면 꼭 안전벨트가 지느러미 또는 등짝 근처에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힘은 좀 들죠. 하나 붙는 것보다 하나가 오히려 힘은 덜 들어요. 등짝에 붙은 떼주고 저절로 빠져나가고. 무늬를 쓰시면 이제 이런 게 좋죠. 밥을 그냥 물고 늘어지네요. 그래도 해야죠. 점도를 높였습니다. 밥의 점도를 높이고 조금 되게 했습니다. 그린을 찍겠습니다. 그린 젤루다를 찍어서 하겠습니다. 낚싯대가 좀 종류가 다르죠. 이건 힘새가 좋은 낚싯대입니다. 보통 바닥 낚싯대와 같이 힘새가 좋습니다. 일단 찌가 섰습니다. 고기가 붙지를 못했죠. 그린젤루다를 썼기 때문에. 그린젤루다를 계속 쓰겠습니다. 찌가 벙벙 그리고 올라오죠. 찌의 텐션이 달라집니다. 이제 배가 나와 있는 찌들은 솟구치려는 힘이 좀 강합니다. 이 찌는 L2 55 찌와 같이 L2 55 찌와 같이 솥대가 1.2mm, 밑으로 1.2, 위로 1mm입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찌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조금 전에 사용했던 막대형의 찌는 길이가 75cm입니다. 자, 내려가니까 이제 입질하죠. 그린을 계속 붙여서 쓰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옆집에 있던 고기가 일로 다 붙어버려가지고 더 난립니다. 에이구, 우리 뭉치도 먹겠답니다. 너도 먹어라. 뭉치가 좋아하는 떡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가 좋아하는 떡밥은 고기도 잘 먹는다. 진짜건 가짜건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운치 있죠. 자, 찌가 섰다가 잘못이 들어갔습니다. 밥이 밑으로 붙었기 때문에 밥도 약간 크게 쓰고 밥도 밑으로 붙고, 이거는 6호 바늘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6호 바늘입니다. 아까 뺏긴 것은 7호 바늘, 그 전에 뻗은 것은 5호 바늘.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얼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경과인데도 그냥 건드림조차 없으면 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서 뺏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건드림이 없네요.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찌보기도 상당히 힘이 드네요. 오늘도 별로 재미가 없네요. 제가 낚시 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나 봐요. 그만큼 여름 낚시가 재미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해가 없어서 그나마 조금 덜 피곤한데, 그린젤들 옆에다 이렇게 묻혔으면 따라 들어오면서 먹는 놈들은 덜하죠. 지금 붙긴 또 붙었네요. 따라 들어오면서 물고 있나? 찌가 안 들어가네요. 밥을 단단하게 눌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주간 낚시 저부력지는 어떤가에 대한 컨셉으로 계속 주간 낚시를 하고, 오늘은 야간 초저녁까지 한두 시간 정도 더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고기들이 해가 떨어지면 깔아앉습니다. 훨씬 입질이 좋아집니다. 깨끗하고 빈도수도 높아지고 찌오름도 좋고, 고기의 층이 하층으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게 시간대별 고기의 이동입니다. 고기의 층의 변화. 중간에서 오랫동안 받아치더니 밥이 또 다 먹었나 봅니다. 이곳의 수심이 거의 2.7에서 3m 사이기 때문에 한참 동안 떡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오면서 다 따먹습니다. 그린젤루다를 그나마 쓰면은 바닥까지 밥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니면 아주 딱딱하게 다셔서 동그랗게 해서 쓰셔야 돼요. 다 먹었구나. 밥을 딱딱하게 다하겠습니다.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다하겠습니다. 너희들 안 줘? 왜? 밥 달라고? 밥 한번 줘볼까?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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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응? 야, 잉어도 왔어? 야. 녹색 젤루다에 넣어서 던졌습니다. 아,
고기가 너무 달라붙어서 다 따먹으니까 들어가질 못합니다. 뚝 끌고 가는 젤루다 7에도 마찬가지네. 아, 어디를 끌고 간 거야? 안 보였어. 못 찾아. 큰일 났다, 야. 여기 자리 잘못 앉았다. 야간 되면 괜찮아지니까. 좀 나아져. 나다 먹었어. 엄마 동료는 잡혀와 있는데 너희들은 왜 따라와? 야, 별놈의 밥을 다 쓴다. 이렇게 딱딱한 밥을 쓴다. 수심 낮은 데는 좀 덜한데 이거 아주 애를 먹네. 날아가는 것도 제대로 안 날아가고. 또 달라붙었어. 아, 옆집이 있어야 했는데 그 집 고기가 다 왔어. 요번엔 그래도 안착이 됐습니다. 밥을 돌같이 딱딱하게 쓰면 입질 받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게 참 낚시하는 맛이 사라지는데 뭐 어떡해. 바닥까지 밥을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린젤루다를 묻혀 쓰는 수밖에 없으니. 자, 입질이 옵니다. 그 이상은 못 올라와? 그렇지. 통과하니까 들어오네. 응? 제대로 됐지. 찍었어? 응. 이렇게 큰 놈들이 그 짓들을 하니, 아유, 바닥까지 어떻게 들어가야 돼. 힘이 이렇게 좋으니 뻑뻑 끊고 가지. 아유. 연 이틀 아주 터지는데 죽겠다. 자, 이제 조금 이따 저녁을 맛있게 먹고 야간 낚시의 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낚시는 지금 현재 55짜리를 쓰다가 75로 전환을 해서 야간 낚시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 그린젤루다에다 놓습니다. 반드시 그린젤루다를 써야겠습니다. 뚜렷하게 통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보통 물고기가 밥을 던지고 유료태의 경우를 할지라도 3분에서 5분 사이에 입질하는 거에 가장 재밌습니다. 1분 간격으로 밥을 주는, 밥에 풀리는 속도나 여러가지 떡밥 사용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 그 사이에 입질이 들어와서 쭉 올라오는 거.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시 투척을 해서 또 한 마리를 볼 수 있는 거. 한 시간에 4수 정도. 3수에서 4수 정도가 가장 편안합니다, 낚시가. 낚시를, 고기를 잡자고 덤벼들면 나만 죽습니다, 나만. 고기와 즐긴다고 하면은 고기와 나와 쉼호흡 시간을 같이 맞춰 가시면 됩니다. 밥을 딱딱하게 넣어서 풀리는 속도가 느리니까 이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층에 많은 양의 고기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표층에서 계속 밥을 공략하고 고기들이 거의 1m 이내에, 상층으로 1m 이내 통과를 했는데 왜 옳지,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지, 옳지. 아이고, 이런 비늘만 땄네. 하얀 백동전이 나왔네. 뭐 낚시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붕어 옷 뺏겼다고. 비늘 떼었다고 붕어 옷 뺏겼다, 이런 낚시 용어도 있습니다. 이제 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고, 밥 떨어지는데 고기 바글바글 거리네. 아이고, 또 뭐가 탁탁 친다. 벌써 뭐가 물고 가나 보다. 아이고, 밥 다 떨어졌겠다. 아이고, 물고 가. 밥 크게 해서 집어밥을 달면 뭐 여지 없어. 통알로 해야겠다. 젤루다도 안 먹혀. 지금은 젤루다도 다 따먹어. 반스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반스윙이 됩니다. 낚싯대를 조금 늦게 내리면 됩니다. 거긴 고층은 통과했겠죠. 통과했네. 내가 거기다 던져줄 줄 알았지, 너희들이. 콩알을 못 먹었을 텐데. 그렇지, 콩알에 나오네. 속았지? 너희들 속았지? 콩알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나도 밥 먹고 올게. 이제 낚시, 이어서 야간 낚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간에는 집어형 미끼를, 미끼형 집어제를 사용했었습니다. 밥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고기들이 너무 과집어, 표층서부터 중간까지 과집어가 일어나서 낚시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젤루다 그린을 사용해서 밥을 내려가면 입질을 받고 중간에서 띠끼면 물고 가고 좀 어려운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과집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미끼형 집어제로 낮에 했던 미끼형 집어제를 좀 더 강화해서 완전 미끼형으로 밥을 전환했습니다. 자, 뭐 표층에서 공격하는 게 좀 덜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받아 먹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야간 낚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밥을 먹었으니까 고기들도 밥을 줘야겠죠. 자, 밥을 미끼용으로 아예 처음서부터 집어용을 쓰지 않겠습니다. 미끼용으로 완전히 미끼용으로 전환합니다. 점도도 높이고 입자도 낮췄습니다. 입도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옆집 애들이 와서 우리 있는 고기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 받아 먹습니다. 젤루다 그린을 발랐기 때문에, 찍었기 때문에 아마 뭐 낫겠죠. 밥도 미끼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풀림을 지연시켜서 녹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첫 고기 입질 한번 멋지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표층에 있는 고기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잡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과집어가 큰 문제니까. 미끼형이라 할지라도 밥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집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고기. 그렇죠. 아, 첫 고기입니다. 통과하니까 나오네요. 밤에 젤루다의 효과가 있네요. 젤루다 그린을 놓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바늘 2개가 걸려서 하나가 빠지고 하나는 배에 붙었습니다. 지금 고기 배에 빨긋빨긋한 게 나타나는 것은 닷벌레가 다시 번식을 시작을 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많은 낚시터들이 방관하고 소독을 하지 않으면 고기의 입질이 나빠지고 고기들은 더 부상하고 그리고 조항은 뚝 떨어집니다. 심할 경우는 폐사까지 일어납니다. 고기가 얼굴이 벌겋듯이 나병 환자 얼굴처럼 뻘거집니다. 몸이. 그러면 밥을 안 먹습니다. 몸을 비비고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닷벌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낚시터 사장님들이 몰라서 쩔쩔매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특히 고수원이 되고 이렇게 비가 오면은 생기는 벌레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아이고, 이것도 받아 먹었네요. 아이고, 하지만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밥을 외바늘로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외바늘로 동그랗게 밥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집어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야간이 됐으니까 배터리 불을 켜야죠. 뒷공무니를 열고 공지를 열어서 배터리 불을 넣습니다. 그러면 불이 앞에 들어옵니다. 쳐다보고 어디 보자 하고 주둥이 앞에 갖다 대고 합사를 대고 밀어 놓습니다. 그럼 바늘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빠집니다. 응? 10마리 잡겠다. 주간에 고생한 보람을 야간에 느끼는데 다행히 잘 나옵니다. 저는 6호 바늘을 쓰기 때문에 외바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밥을 완전 미끼밥의 형태로 씁니다.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콩알낚시식으로 해서 좀 말아 감아 올립니다. 밥을 어떻게든 바닥까지 밀어 놓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린을 찍고 또 받아먹네. 아, 저런 금방 몰려왔네. 따먹기가 쉽지 않죠. 동그랗게 달아서. 또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볼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바닥에 붙으니까 바로 입질하네요. 고기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미끼밥으로 계속 동그랗게 달 겁니다. 그렇죠? 밥이 좀 크니까 외바늘로 하실 땐 작은 바늘보다 자기가 쓰던 바늘보다 한 호수를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바늘을 쓰시려면 7호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펴졌나 보다 바늘이. 한쪽 바늘이 또 펴지네요. 7호로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7호 쓰셔도 상관없어요. 바늘이 자꾸 펴지네요.
기왕에 바늘을 꺼낸 김에 한번 외바늘을 할게요. 외바늘로 해서 속공 낚시를 하겠습니다. 보통 20cm 목줄이 있는데 그거를 반 자르셔서 매디를 한번 매세요. 반 잘라서 매디를 매시고 바늘을 통과서 한번 꽈배기해서 매디에 걸리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잡어들이 많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어가 중요치 않을 때. 목줄은 약간 길게 씁니다. 7호 이상 씁니다. 두 바늘일 때는 찌가 좀 천천히, 밥이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잡어들이 붙을 땐 외바늘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신 좀 딱딱하게 달아야 합니다. 세게 눌러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외바늘이 좋으냐 쌍바늘이 좋으냐 다양하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옛날 전통적인 낚시 방법으로는 두 바늘을 사용하다 집어가 됐고 확실하게 고기들이 모였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외바늘로 고기를 잡는 것이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의 패턴이었습니다. 두 바늘 때보다 입질이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찌오름과 입질이 깨끗함을 보기 위해서 외바늘로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바늘로 사용하다 한쪽 바늘을 잘라버리는 형태. 짝바늘로 사용했을 때는 짧은 쪽을 잘라버리고 긴 쪽을 외바늘로 사용하는 형태를 권장을 합니다. 외바늘을 할 때는 서로 엉킴이나 꼬임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길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찌는 민감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바늘은 외바늘로 하시면 훨씬 빠르게 입질을 깨끗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목줄을 약간 길게 써주면은 찌오름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잉어네요. 이런 놈들이 차지하니 붕어들이 못 들어가죠. 주간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입질들이 나오죠. 아주 좋게 나옵니다. 주간에는 너무 표면에 중층까지 과대하게 고기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힘듭니다. 미끼를 바닥까지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향어네요. 자, 이제 외바늘은 바늘 빼기 쓰는 분들은 아주 되게 편합니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냐. 아주 편해요. 잘 안 빠질 땐 45도 비틀어주면 쏙쏙 빠집니다. 이제는 잡어가 조금 덜 붙으니까 미끼를 부푸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는 거를 반을 줄였습니다. 역시 그린 젤로다를 첨부했습니다. 그린 젤로다를 떡밥에 넣어서 쓰는 경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넣어서 쓰시지 마시고 별도로 찍어서 사용하시고 집어가 안 될 땐 반드시 떼어내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또 잡다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 묻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찌가 아주 2단 입수로 이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입질도 깨끗합니다. 확실하고. 2단 입수의 중요성은 뭐 입으로 수십 번 말씀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자, 한번 올라오고요. 밥이 크니까요. 두 번이나 세 번째.
확실하게 천천히 올라오는 입질을 챕니다. 그러나 올라오다 쭉 끌고 들어가면 채야 됩니다. 외바늘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점은 두 바늘이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한 바늘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 입에 들어가는 바늘 하나만이 올라올 때 고기가 물고 있는 바늘만이 추 밑에서 당기는 힘의 작용, 무게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바늘을 사용하면 입질이 깨끗합니다. 두 바늘을 하면 같이 간섭을 받고 서로 꼬이거나 묶이거나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야간에 좀 어렵지만 집어가 안 될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집어가 안 될 땐 두 바늘로 써서 사용하시다 집어가 되면 한쪽 바늘을 잘라내고 짝바늘을 쓸 땐 짧은 쪽을 잘라내고 한 바늘로만 쓰시면 한쪽 바늘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찌오름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이제는 바닥으로 잘 붙네요. 고기도 많이 내려갔고 위에 뜬 고기도 있습니다만 바닥에 많이 내려갔어요. 대신 외반을 쓰실 땐 6호로 쓰시던 분은 7호가 좋습니다. 그래서 7호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늘 두 개를 각각 묶어서 6호, 7호를 짝바늘로 달다가 나중에 6호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는 나중에 7호를 제거하고 6호로 입질의 민감성에 따라서 고기들이 먹는 밥을 먹는 민감성에 따라서 작은 바늘로 하고 오실 때는 7호를 자르고 아니면 큰 고기들이 나오면 6호를 자릅니다.